설 지나고 나면서 이제 각 당은 본격적인 총선 차비에 들어갔습니다. 공정관리위원장 인선은 설 직전에 대부분 마쳤고요.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새누리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인 이한구 위원장은 취임 직후에 현역 의원들 가운데 저성과자와 비인기자에 대해선 과감하게 교체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당이 술렁였고요. 심지어 비박계에선 연판장을 돌리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어제 열린 회의에서는 더 나아간 발언을 했습니다. 시원찮은 현역 의원들은 가려내겠다. 장담컨대 야당보다 훨씬 더 혁신적으로 하겠다. 자, 이한구 위원장이 생각하는 새누리당의 4.13 공천 전략 직접 들어보죠. 이한구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공천관리위원장 하면 이제 흔히들 칼자루 줬다 그러는데 잠도 푹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게 시간이 너무 촉박해 갖고요. 예. 좀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 항상 걱정을 합니다. 걱정하시죠. 아니, 공천관리위원장 되자마자 공개적으로 저성과자와 비인기자는 걸러내야 한다. 절대평가로 컷오프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의지입니까? 그대로죠, 뭐. 저기 국회의원이 19대 국회가 평가가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다시 20대 국회라는 것은 새 시대를 만드는 국회입니다. 예, 예. 제가 판단컨대는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보는데 예. 그 위기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개혁 정신들 또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19대에서도 능력 발휘 못하고 국민들 신망 못 받던 사람들을 예. 그거를 그냥 공천하겠다 하면 곤란하다. 그 얘기죠. 못하는 사람들. 이것이 그냥 알기 쉽게 하느라고 저성과자 비인기자 이렇게 표현을 했지. 사실은 우리 거기 규정에 공천관리 규정에 부적격자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부적격자. 예, 거기에 표현에 신망이 부족한 경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 놓고 또 공직자로서 이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 이게 애초부터 이런 사람들은 소위 경선에 붙일 필요도 없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저는 그걸 적용하겠다 그거죠. 그거군요. 네. 부적격자, 저성과자, 비인기자. 어제 열린 회의에선 이러셨어요. 장담컨대 야당보다 훨씬 더 혁신적으로 할 거다.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컷오프 10%만 해도 되겠지만 너무 국정 발목을 잡아서 많이 쳐내야겠다 싶으면 그 퍼센트를 더 높일 수도 있는 거다. 그러면은 결국 더민주처럼 하위 20% 컷오프도 아니고 예전 한나라당처럼 뭐 하위 25% 컷오프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하다못해 그 이상이 되더라도 할 수 있다. 그대로 간다. 이런 의지십니까? 저는 절대 평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20대 국회에 적합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은 부적격자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대안이 없으면은 실천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냥 현역은 안 된다 해놓고는 대안이 없고 그러면 선거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청을 받아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목표는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컷오프 옛날식 컷오프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옛날식 컷오프는 없다. 예, 없는 건데 다만 새 시대를 맞이하는 20대 국회에서 필요한 개혁을 추진할 수 없겠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현역이라도 탈락시킬 수밖에 없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자,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20대 국회에서 새 시대를 만드는데 뭐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어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너무 국정 발목을 잡아서 국정 발목을 잡는 사람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주로 야당 사람들 얘기고요. 우리 여당에서는 일부 예를 들어서 꼭 왜 양반집 도련님처럼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양반집 도련님처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중요한 이슈 같은 게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예. 그냥 월급쟁이 비슷하게 하다가 4년 내내 별로 존재감이 없던 사람들이 많이 제법 있어요. 제법 예, 많이.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집중 심사할 수밖에 없죠. 아, 제법 많이 있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느 정도 있죠. 또 그래 제법 많이 있다 그러면 또 많은 것처럼 해놓으면 또 곤란하니까. 아니죠. 어느 정도 이한구 있다고. 위원장이 원내 대표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들 면면을 잘 아시잖아요. 예. 예. 그때 좀 이렇게 일하는 것들 쭉 보면은 정말 양반집 도련님처럼 하는 사람이 제법 있단 말씀이세요. 어느 정도 있죠. 어느 정도 그래서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정당이기 때문에 예. 야당과 이렇게 꼭 대립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예. 특히 요새 개혁 과제 같은 거 예. 뭐 추진할 때 보면 이걸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또 뒤에 앉아갖고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예. 또 심지어는 또 저쪽 야당 편인지 우리 편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야당 편인지 우리 편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 부분에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이제 최경환 전 장관이 지금 TK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이 어려울 때 대구 경북 현역 의원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도와주기는커녕 뒷다리를 걸고 비아냥거렸다. 결국은 이게 저는 그런 거하고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당의 정체성을 위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라야 정당에서 추천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것도 이제 감안한다 그죠. 그거 한 가지만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요. 예,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거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대통령이 어떤 개혁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뭔가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범주에 들어간다는 지금 말씀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꼬집어서 또 뭐다 이렇게 해놓으면 또 그거 갖고 또 이제 뭐 그냥 별별 말을 다 만들어내는 게 우리 언론이잖아요. 아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에는 말리고 싶지 않고 하여튼 새 시대에 맞는 개혁 추진 세력이 되면은 참 좋겠고 그렇게 안 될 사람들 여기에 걸림돌이 될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러나 대안이 없으면은 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거죠. 제가 이 질문을 사실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워낙 시중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많아서요. 제가 직접적으로 좀 드립니다. 이한구 위원장님. 뭐냐면 원내대표 시절에 대통령과 갈등 빚었던 그래서 이제 지금 뒷다리를 잡았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들 하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분. 그런 분이 결국 그럼 이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요. 지금 저는 당헌 당규에 따라서 거기서 정한 기준 내에서 일을 해야 돼요. 제가 그냥 아무나 붙들고 그냥 잘라라 말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 기준에 따르면은 그럼 유승민 의원은 어떤 기준에 들어간다고 보세요?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특정인을 갖고 제가 방송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어서 다른 사람은 어떠냐고 질문하실까요? 다른 사람은 어떠냐고 질문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니요. 그러고 유승민 의원이 뭐 대단하다고 자꾸 거기만 부각을 시키는지 모르겠네요. 유승민 의원이 뭐 대단하냐고. 왜냐면요, 시중에서 이 저성과자를 걸러내는 게 결국 유승민 컷오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것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언론에서 보도를 해야죠. 말이 안 되는 얘기군요. 유승민 의원이 보통 사람들 판단에 저성과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성과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훨씬 많지 않나요? 글쎄 그런 걸 왜 거기다가 연결시켜요? 그렇다고 유승민 의원은 무조건 된다. 그거는 또 제가 얘기를 못해요. 그렇게는 그러나 공정한 차원에서.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함부로 못하는데 최소한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저성과자냐
내가 알기로는 아니거든요. 아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친이 친박 이런 게 저성과자 기준이 아닌데 왜 자꾸들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괜히 저기 캥기는 사람 아니면 왜 이걸 갖고 시비를 붙어요? 아니, 저기 상식적으로 국민들 눈에서 봐서 예. 19대에서도 성과 못 낸 사람을 왜 예. 20대에 국회의원 시켜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한구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하시자 비박계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설 직전에요. 예. 당이 상향식 공천 원칙에 합의하고 당규도 개정을 했다. 즉 국민들에게 100% 공천권 주기로 합의를 해놓고 왜 공천관리위원장이 갈등과 분란을 일으킬 발언을 하느냐. 즉 뭔가 좀 예전처럼 친박 학살이 있었던 것처럼 18대 때 이번에 비박 학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 모양입니다. 글쎄, 걱정하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해요. 피해의식이 다 녹아있으니까, 과거 경험이 있으니까. 예. 그거는 이제 친박계도 옛날에 당해봤고, 비박계도 당해봤고. 당해봤죠. 비박계는 당했는지 안 되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예. 그렇게 경험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나, 제가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당헌 당규대로 하겠다 해요. 당헌 당규에 보면, 예. 예? 예. 상향식 공천이 대부분이에요. 예. 그러나 예외가 또 있어요. 또 상향식 공천이라고 할 때에는 취지가 있어요. 뭐냐? 국민들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은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건, 걸러낼 그렇죠. 사람은 최소한 걸러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누가 선출했나요? 국민이 선출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 국민이 왜 그런 사람들을 선출했을까요? 거기 정보가 제공이 제대로 안 됐거나 정보 제공. 아니면 선출 과정에 무슨 왜곡이 일어났거나 그러면 예.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 정당에서 예. 당연히 그런 거를 걸러내야 되는 거고 그걸 걸러내라고 부적격자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또 기준 적용하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에요. 거기 해당 안 되면 괜찮지. 근데 김무성 대표는요, 그 공천관리위원장을 했을 때, 이번에 공천심사위원장이 아니라 관리위원장이라고 한 거는 그만큼 그냥 경선을 총괄 관리만 하시면 된다. 공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지금 뭔가 좀 잘못 이해하신 거 아닌가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관리위원회에서 예. 부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하, 관리위원회의 권한이다. 예, 이건 권한 넘는 게 아니다. 예, 당헌 당규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는 예. 절대로 당헌 당규는 지킨다. 그 안에서 개혁 공천한다. 개혁 공천한다. 최대한도로 개혁적으로 공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예. 심지어는 민주당보다도 더 개혁적이 될 거다.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는 비박이고 친박이고 구별 없어요. 구별 없습니다. 비박 학살 이런 거 용어도 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 참 왜 자꾸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오해하게 만드는지 이상한 말들.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예. 알겠습니다. 언론들이 참 문제예요. 지금. 예. 이제 그런 말들을 좀 쓰지 말아달라, 보도하지 말아달라 이런 예. 말씀까지 오늘 상당히 저 위원장 인터뷰가 결연해 보입니다. 예, 좋은 혁신, 좋은 공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일단 인터뷰 마치지요.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새누리당의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